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아침 7시 5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의 기자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있다. 김방현 기자와 최승재 의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입니다. 어제 그제입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조직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황교안, 민경호, 최승재 이 세 분이 어제 그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투표 한 장도 유린돼서는 안 되라는 제목의 방송을 제가 어제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최승재 의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최승재 의원이고요. 이분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자, 최승재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일입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민경호 상임대표님과 함께 부정선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건 최승재 의원의 글입니다. 지난 10일 국정원은 석 달간 진행한 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한 가상 해커는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도장과 용지, 심지어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서로 참담했고 선관위의 대응은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고의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거나 국가의 책무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는 공정성과 정확성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승재 의원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현재 국정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해 즉시 진상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감없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성명서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오직 이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승재 의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승재 의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번 총선에서 최승재 의원 같은 분이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한 일 없고 부정선거에 입 다물고 있던 사람을 또 뽑아줘?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번 선거에서 최승재 의원을 꼭 지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기자는 주류 언론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류 언론, 독립언론이나 그런 언론 말고 주류 언론의 기자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입니다.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만 기자고 나머지 기자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김방현 기자가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전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0시 16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관련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고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2020년 4월 4.15 총선 이후 시민단체나 전산 통계 전문가들이 이미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중앙일보가 지적해온 문제와도 유사하다. 실제로 2020년 4월 15일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한번 돌린 다음 동일한 투표지를 다시 분류했더니 1번과 2번 후보 득표 결과가 뒤바뀌기도 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2번 찍은 후보가 1번으로 분류되거나 미분류,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게 많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당시 개표 상황을 담은 페이스웨어 TV에는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리기 전에 작성한 개표 상황표를 찍는 장면도 나온다. 또 당시 서울 강북구 개표소에서는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거는 오근호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도 8자를 6자로 잘못 인식해서 8자와 6자를 잘 혼돈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다라는 주장을 오근호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84명으로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번에 국정원은 전자개표기를 시연하면서 예컨대 계룡산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분류된 게 한라산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했다고 했다. 총선이 끝난 지 3년 6개월 만에 국가기관의 그 제기된 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해 준 셈이다. 이번 보안점검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줄로만 알았던 투개표 과정이 무척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제대로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기계로 개표하니까 오류가 없을 것이라며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선관위도 돈 세는 장비처럼 단순히 표를 세는 기계라며 전자개표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와 한 몸으로 설계된 전자개표기는 분당 340장의 빠른 속도로 투표지를 처리한다. 통신 기능도 갖추고 있다. 투표지 분류 결과는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저장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에서는 몇몇 장비가 별도로 동원된다. 이번 국정원 발표로 투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2020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뿌리가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김방현 중앙일보 부장이 글을 썼습니다. 올바릅니다. 김방현 기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오직 기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김방현 기자만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기자는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김방현 기자만 기자입니다. 자, 이제 국정원에서 다 밝혔어요. 계룡산에 투표한, 계룡산이라는 후보의 투표인데 한라산 후보가 이렇게 넘어간다. 뭐, 다 했어요. 근데 중앙선관위는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투표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입장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 계속 또 헛소리를 해야 돼. 토론하지. 아니 국가정보원에서 한라산 후보가 계룡산 후보가 한라산 후보 표가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토론을 해. 수사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아집을 부려요.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도 그래요. 좀 쓸만한 사람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부정선거 뭐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아 내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수사해야 되고 검증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방현 기자처럼 올바른 방송을 하는 사람은 사이비 기자가 아니에요. 김방현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는 다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사이비 지식인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오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습니다.
이 김바인계층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선일보의 유근일 이분 기자입니다. 기자 출신이에요. 원로 기자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어요. 돈도 많아요. 자주 내요. 제목은 뭐냐면 중도파리 매체에 묻는다. 윤석열 자유주의에는 어디에 극단이 있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다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팀이 지금 그렇게 전방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느냐면 자유의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그 강조한 것, 전투적 자유 노선이 조금 이해했습니다. 기회주의자들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 것은 중도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탓이다. 또 윤석열이 자유 이념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근일 씨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자유 외친 게 뭐가 잘못되느냐. 윤석열이 자유 외친 거는 올바른 일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자유를 외쳤다, 극단으로 갔다, 이건 잘못됐다, 비난하는 건 잘못이다 라는 것이 이 신문의 광고 내용의 주된 논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유근일 선배에게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유 선배가 지금 잘못한 이 광고에서 잘못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졌느냐, 사람들이 중도 유권자들의 등을 돌린 탓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주의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진 거죠? 저는 동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도 유권자들이 동을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 거 아니에요. 또 윤석열이 자유를 외쳤기 때문에 그걸 졌다,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까지는 맞아요. 유근일 선배의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강서구청장이 패한 원인은 부정선거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유근일 선배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기자로 지낸 분이 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느냐는 겁니다. 여기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신문 광고를 냈다면 당연히 해야죠. 강서구청장이 패한 거, 그거 이상한 숫자 반드시 69대 31 증명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할 말이 있다면, 윤석열이 자유 외쳤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잘못이 있어요. 윤석열은 입으로 자유를 외쳤지 실질적으로 자유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이 단군 이래 최대로 탈취당했는데 그건 무슨 자유를 외쳐야 돼, 대통령이? 윤석열이 자유는 입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거를 비판해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자유는 입으로만 하지 최서훈의 석방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유근일 선배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유근일 선배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기왕 돈 많이 들여서 광고했으면 제대로 광고를 하셔야지.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신문에 광고에서 빠진 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이상한 투자를 검증하라. 윤석열은 입으로만 자유를 외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의 참정권을 찾아주고 최서원에 석방하라 라는 이야기를 언론계의 선보인 유근일 씨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믿고 있으면 3년 뒤에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도 있어요. 저는 내일로 미래로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할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로 미래로 당에서 당무를 좀 도와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를 봐주실 분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하신 분이 좋지 않을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뻔뻔스러운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당사는 여의도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11월 1일 날 당사 오픈을 합니다. 좀 뻔뻔스럽지만 도와주셨으면, 정년 퇴직하신 분이 와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뻔뻔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외에 계신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 계신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제게 금전적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 이준석이 태블릿 PC로 윤석열을 협박한다라는 제목이 방송이 중간에 2번이나 끊어졌습니다.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